선거전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종로구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연결해서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잠시 마련했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서울 종로구 숭인동입니다. 서울 종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인데요.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창 선거운동 하시는 중에 잠깐 인터뷰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곳에 출마하는 후보이자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십니다. 이낙연 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선거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코로나19 사태일 겁니다. 저희도 방금 전에 이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을 현장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의 최근 선거 전략을 보면 이 코로나 대응책을 잘 세우는 게 곧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유권자들이 좀 민주당의 어떤 모습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선거가 있든 없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퇴치와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의 완화 이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고 그 결과가 선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슈가 이 긴급 재난지원금일 텐데 기존에 이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 전 국민에게 이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좀 이런 변화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한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을 수렴한 결과 야당이 동의한다면 그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졌고 실제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해야만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이 야당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까지 검토할 수 있다. 오늘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헌법상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은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연 지금이 그럴 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게 사실 저희가 이번 코로나 대응을 하고 나면 앞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이후에 이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 우리 재난 매뉴얼의 어떤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아니면 또 준다면 어디까지 대상을 지급하느냐 이런 게 또 어떤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예, 이번에는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라서 긴급하게 대처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유세 현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그 이후로 우리 국민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국민들께 희망과 함께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물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많은 것을 긴장하면서 지켜야 할 그런 단계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그 유세에서 말씀하신 그 여러 메시지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이 황교안 대표님 얘기를 하시면서 황교안 대표도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금의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건 또는 다른 누구건 지혜를 모아서 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기묘합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여야 간에 설령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지혜를 모으자. 그런 뜻에서 미워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설령 제가 미움을 받더라도 저는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워하지 않겠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걸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황교안 대표께서는 뭐 꼭 이낙연 위원장님을 뭐 거명하진 않으셨지만 이 정부의 대응을 좀 미흡하게 보고 있고 또 정부의 대응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심을 해야 할 텐데 좀 야당은 좀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보시다시피 미래통합당 야당의 이 자세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쓰지 못하게 하겠다, 다음에는 추경은 신중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왔는데 결국은 정부 여당과 일정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설령 견해가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황교안 대표와 첫 TV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TV 토론회 좀 이제 실제로 공식적으로 두 분이 이제 토론회에 나선 건 처음이신데, 어제 그 TV 토론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있지만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최선을 다했고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종로에 출마하는 후보자로서 입장으로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월에 종로 교남동으로 이사를 하셨고 지금 이제 이사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는데, 이낙연을 지지하는 분이시든 지지하지 않는 분이시든 여태까지 여러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이 선거대책위원장 말고 이 종로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좀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 종로 구민들의 바람, 불만, 문제의식, 이것을 최대한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그것을 주민들께 제시해 드리는 것, 그 다음은 실제로 그 해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만나보셨을 때 이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불릴 만큼 되게 뭐 국정 현안이라든지 뭐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이 많으신 게 사실인데, 이분들께서는 좀 어떤 지역 일꾼을 원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주민들께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말만 앞섰지 실제 문제의 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이 쌓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에 좀 이제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종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종로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 당면한 종로의 가장 큰 현안, 해결해야 할 현안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종로는 동네마다 심지어는 골목마다 현안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전체에 공통되는 현안은 주차난, 그리고 상권의 위축, 이런 것들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대단히 강렬한 요구가 있는 것이 평창, 구기동, 부암동 쪽은 교통 문제가 중요하고요. 우리 숭인동, 창신동은 산업과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중부권은 문화적인 부활이랄까요? 그것과 함께 재산권을 좀 더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등등의 요구가 공통됩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통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신분당선 연장일 텐데, 그렇게 신분당선 연장 같이 기존 이제 4년 전 정세균 현 이제 국무총리께서 계속 추진을 해오셨지만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현실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신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세월 동안에는 고향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또 추가로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교통량이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나와 있는 타당성 조사는 현실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연합뉴스 TV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종로 유권자분들 계실 텐데, 연합뉴스 TV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여야가 마음을 모아서 일해야 합니다.
싸우는 것은 이 재난을 극복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시고 싸우는 사람은 이 다음에 뽑아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